와 이거는 사람들이 이 맛에 맞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죠. 와 그래서 그때 그 연예인도 잠깐 그래 이런 거에 중독됐구나. 왜? 그렇죠. 그래도 되나? 그렇죠. 내 극심한 통증이 있으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 난 이거만 맞고 다닌다. 나 이거 놔주세요 라고 딱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에 퍼지면서 그 편안함과 행복함이 이렇게 쫙 올라와요. 이렇게 진짜 쫙 올라오면서 심장에서 쫙 퍼져나가는 느낌까지 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꿀잠 자고 행복감이 확 밀려오는 게 있죠. 경험담인가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연예인들이랑 재벌들이 또 많이 맞게 되는 게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가 않고 잠만 충분히 자고 가장 이제 작용은 수면 작용에서 호흡근까지 이제 수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실제로 펜타닐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이 전기장판에서 열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천천히 일정 온도에서 천천히 이렇게 나가게 돼야 되는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파스인데 전기장판에서 온도를 올리면서 여기서 너무 많이 과용량이 흘러가게끔 몸에 흡수되게끔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스 붙이고 전기장판에서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마약이고 따로 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게 마약이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송경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신경외과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마약이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유아인 배우 같은 경우에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포폴이 연예인 우유주사로 또 불리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이 프로포폴에 빠져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연예인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던 듯이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게 안정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정. 우리가 이제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남들보다 아무래도 또 가진 게 많거나 그다음에 인기를 잃을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물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라고 판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봤더니 이거 너무 개운한데? 너무 마음이 좀 놓이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내시경을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예를 들면 이 병원 가서 내시경 맞고 저희 가서 또 하고. 네. 이번에 배우 유아인 씨가 또 병원을 이곳저곳 돌면서 그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중독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중독의 기준은 문서화된 게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맞고 싶다 이 생각이 들거나 맞고 나서 정말 아주 진짜 행복감을 느꼈다거나 이러면 일단 중독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면 내시경만 해가지고 중독을 간다. 내시경 때문이라고 이제 한번 접했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호기심, 예를 들면 연예인이 했어요. 유아인도 하던데, 재벌들 하던데, 야 이거 그렇게 좋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내시경을 했다고 중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셨던 환자분들 중에 치료 과정에서 마약 중독자 환자분들이 진통제를 얻어가려고 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왜? 그렇죠. 그래도 되나? 그렇죠. 응급실 근무할 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각 그쪽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하던 사람들한테는 다 이미 퍼져 있었던 얘기였고 모 연예인이 예를 들면 방송한다, 방송 스케줄상 왔다 이러면서 진단서를 하나 딱 들고 옵니다. 진단서를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그 가수는 그 가수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췌장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진단명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그런 진단서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 극심한 통증이 있으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 난 이거만 맞고 다닌다. 나 이거 놔주세요 라고 딱 이렇게 진단서를 아예 들이밀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와가지고 대부분 이제 유명 연예인이고 딱 누가 봐도 딱 아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맞고 있었고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맞고 나면 그걸 한번 딱 맞으면 진짜 그 순간이 혈관 따라서 올라가는 이 쾌감이 엄청나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에 퍼지면서 그 편안함과 행복함이 이렇게 쫙 올라와요. 이렇게 진짜 쫙 올라오면서 심장에서 쫙 퍼져나가는 느낌까지 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꿀잠 자고 행복감이 확 밀려오는 게 있죠. 경험담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극심한 허리 통증과 장염 때문에 한 번 딱 맞은 적이 있는데 잠을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너무 그때 제가 허리 디스크 터진 데다가 그때 이제 살모넬라라고 하는 장염, 극심한 장염, 하루에 30번 정도 이렇게 화장실 다니면서 거의 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때 한 일주일간 한 10kg 정도가 빠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과 선생님한테 진통제 좀 놔주세요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진짜 소량을 딱 한 번 놔줬는데 그거 딱 맞고 3시간을 기절해서 잤었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딱 맞고 나니까 이제 살겠더라고요. 와, 이거는 사람들이 이 맛에 맞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죠. 와, 그래서 그때 그 연예인도 잠깐 그래 이런 거에 중독됐구나. 다음날 밤에도 아직까지 다 나은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 내과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더 놔주세요. 한 번만 더 놔주세요. 그랬는데 내과 선생님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맞으시면 중독됩니다. 딱 이런 얘기 하셨고 안 놔주셨죠. 그걸 딱 맞고 나서 그 행복감과 그 편안함을 느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될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그때도 한번 느낀 적은 있습니다.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한번 맛보고 나서 계속 그걸 맞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본 적이 있고 저도 처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처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몰랐죠. 네. 저도 이 자리에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완전 새끼 의사였는데 이제 인턴을 마치고 연예인이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진단서를 내밀면서 이렇게 했고 전 당연히 줘야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주고 나서 두 번째 왔을 때 안 줬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안 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경찰 부른다고 하고 이러면서 그냥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된 적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가수분께서 엄청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네. 유명했습니다. 네. 유아인 씨를 봤을 때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거 봤을 때 제가 아는 마약 중독자의 사진과는 좀 다른 그렇죠. 굉장히 멀쩡한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프로포폴의 부작용이 좀 있을까요? 프로포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헤로인, 코카인, 그다음에 필로폰 이런 계열들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거고요. 얘는 좀 진정작용 위주로만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환각작용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프로포폴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단계는 진정작용. 예를 들면 그냥 조금만 맞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좀 깔아지는 정도. 그 다음 단계는 완전히 잠이 드는 수면작용이 있고 세 번째 가장 작용은 수면 작용에서 호흡근까지 수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연예인들이랑 재벌들이 또 많이 맞게 되는 게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가 않고 잠만 충분히 자고 안정작용, 충분히 수면만 잘 취하게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겉으로 봐서는 그런 부작용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인데 마이클 잭슨이 이 프로포폴이 상용화되고 나서 90년대부터 아주 꾸준히 오랫동안 프로포폴을 쭉 맞아오고 아예 마취과 의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집에서 맞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취과 의사가 있는 중에 맞으면서 호흡근이 마비가 되면서 사망한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 프로포폴은 진정 수면 작용이 우리는 결국은 그거를 위해서 맞게 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크리티컬한 그 용량 그 조절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맞을 때는 예를 들면 20cc만 맞아도 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200cc를 맞아도 잠이 안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량을 더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한 210cc만 맞아도 갑자기 호흡근이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는 수면 작용 다음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약물이죠. 대표적으로 펜타닐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으로만 쓰고 있는 펜타닐하고는 특성이 새롭게 돼가지고 신종 펜타닐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아예 성분 자체가 좀 다릅니다. 펜타닐은 펜타닐이지만 용량이랑 함량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조그만한
이제 알약이라도 거기에 이제 아주 그런 뭐 펜타닐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치사량이 이를 수도 있겠고 뭔가 심한 중독에 이를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이제 진통제로 쓰는 붙이는 진통제가 나와 있어요. 파스처럼 몸에다 붙이면 3일간 서서히 이제 진통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어떤 환자들을 보냐면 파스처럼 붙이는 게 이게 천천히 이렇게 이제 그냥 몸속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등에 붙이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그랬는데 전기장판이었어. 전기장판에서 열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천천히 일정 온도에서 천천히 이렇게 나가게 돼야 되는 그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파스인데 전기장판에서 온도를 올리면서 여기서 너무 많이 과용량이 흘러가게끔 몸에 흡수되게끔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스 붙이고 그 파스 붙이고 전기장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결국은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죠. 마약 후에 뇌와 신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네. 들어와서 우리 몸에 좀 미치는 그런 과정들 그렇죠.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그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라든지 뭐 이런 필로폰 이런 계열들이 맞았을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에 이제 신경 끝에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딱 마약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싹 돼요.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딱 있게 되는데 도파민이 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아니면 뭐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도파민이 되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건데 마약만으로도 그 도파민 분비가 한 번에 팍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이건 행복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아주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마약을 한번 맞아요. 도파민이 딱 나와요. 그러면 행복감을 느껴. 그럼 또 맞아. 처음에 5 정도의 행복감이 있었으면 같은 용량을 그 다음번에 맞았을 땐 4 정도의 행복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좀 더 올리거나 더 자주 맞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서 도파민이 계속 쏟아져야 돼. 계속 쏟아져요. 근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거는 뇌에 딱 그 신경에 딱 담겨져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중에는 고갈이 돼요. 맞아도 아무리 센 용량을 맞아도 도파민이 더 이상 있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약의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그러면서 이제 더 뭔가 다른 걸 찾게 되고 이제 용량을 엄청나게 올리게 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게 이 마약의 가장 어떤 기전이죠. 어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이 다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을 마비를 시키게 되거든요.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들 다 고갈시키고 이러게 되면서 자율신경계들 다 망가뜨려서 장도 안 움직이게 되고 몸도 안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좀비거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들이 다 이제는 뭐 도파민 이런 것들 다 고갈돼가지고 움직이고 싶어서 못 움직여요 이게. 되게 굼뜨잖아요. 굼뜨고 한동적으로 딱 굳게 되고 모든 장과 신경 그런 모든 이제 신경계가 지배하는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모든 신경계에 이상이 오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다 고갈이 되니까 뇌가 이제 돌아가지도 않는 거죠.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망에 그렇죠. 네, 사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약은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의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카테고리 정해가지고 딱 써야 될 때만 우리가 써야 되는 약물인 것 같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또 뭐 극심한 암성 통증 환자들한테는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의사들도 그런 걸 이제 처방을 하거나 이제 약을 뭐 주입을 할 때 정말 의사들 책임이 크다. 의사들이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 미국에서도 결국은 마약이 퍼지게 된 게 의사들 책임이 80%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의사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의사들이 정말 처방하는 것도 약을 주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마약이고 따로 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게 마약이다 라고 일반인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절대 한 번도 안 되겠다. 다른 데서는 절대 구할 생각도 뭐 할 생각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